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26번 과제에 대한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하고 시작하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클릭합니다. 자,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친 다음 XY 평면을 선택해서 클릭하고 화면 가운데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26번 과제는 스케치뿐만 아니라 모형 작성이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앞쪽 부분이 파이 16mm, 16G6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름이 16, 이 부분의 지름이 18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30mm 치수를 보면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 구멍 홈이 파져 있는 둥글게 홈이 파져 있는 시작 위치까지가 30mm이고 그 옆에 치수를 보면 E/R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하면 2mm이고 반지름으로 했을 때는 R1mm가 되는 그러한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 이 30mm 위치에서부터 경사지게 12도만큼 각도를 가지고 경사지게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출로 작업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전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도면과 같이 선을 길게 왼쪽으로 72mm만큼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원점에서 엔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파이 치수의 도면 치수가 파이 18G6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름은 18mm이므로 반지름으로 절반만 회전시켜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절반 값은 지름 거리로 하면 9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얼마만큼 거리가 가냐 하면 중간에 보시면 우리 부품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품에 보면 여기 상세 B 부분이 보입니다. 상세 B 부분을 확대한 부분을 보면 거리가 1.35mm이고 그 다음 이 16의 편차 치수 0-0.11이라고 되는 치수가 16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볼 때 오른쪽 18에서 16을 빼면 2m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1mm만큼 더 폭으로 안쪽으로 파여진 모양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그 1.35mm 폭으로 주어지는 부분까지가 위쪽에 보시면 1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왼쪽으로 15mm만큼 보내주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길이 1만큼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1.35mm만큼 가고 다시 위쪽으로 1mm만큼 보내고 그 다음 우리 직선이 가야 되는 부분까지 거리가 30mm입니다. 왼쪽에서부터 30mm인데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30mm인데 거리가 지금 15mm가 왔고
1.35mm가 갔으므로 대략 1로 보고 16이니까 대략 14만큼인데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수치값을 대략 14로만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경사지게 올라갑니다. 근데 경사지게 올라가는 각도를 우리가 각도 계산해서 그리면 불편하므로 일단 끝점에 추적점이 오는 위치까지 적당하게 경사지도로 클릭해주고 아랫부분을 클릭해서 종료합니다. 그래서 치수를 한번 정리해보면 오른쪽은 9mm이고 왼쪽부터 15mm. 자, 이 치수는 1.35mm입니다. 자, 그 다음 높이가 오른쪽 왼쪽이 각각 1mm씩 높이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4mm는 정확하지 않은 치수이므로 딜리트하고 다시 치수를 선택해서 도면에 보면 도면 아래쪽에 보면 30mm 치수가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서부터 홈이 있는 위치까지가 30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부터 이 점의 위치까지를 30mm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는 뒤쪽에 있는 각도 12도가 보입니다. 자, 12도는 아래쪽과 다 합쳤을 때의 각도가 대칭의 각도가 12도이므로 반쪽만 각도를 입력한다면 이 72mm 선과 경사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입력하고 선을 클릭해서 뒤쪽으로 이 각도가 6도가 되도록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스케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30mm 위치에 원으로 된 부분을 스케치 먼저 같이 하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원을 먼저 2의 R1이라는 슬래시 1이라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지름은 일단 2mm가 됩니다. 자, 위치는 우리가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 30mm가 끝나는 이 점과 원점을 클릭해서 수평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점과 이 점의 거리를 1로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바깥 부분, 자, 치수가 있으면 자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mm 치수를 딜리트하고 자르기로 바깥 부분을 자르기 하고 안쪽에 겹쳐지는 부분도 자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다시 이 선의 치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정렬로 변경하고 치수를 주면 아마 구속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모형이 스케치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렵다면 기본 도형을 먼저 회전을 만들고 다시 이 부분을 스케치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 3D 모형에서 회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 영역이 저절로 선택이 되는 상태가 되고 축은 회전 대화 상자에 있는 축을 선택하고 회전시켜야 되는 축은 바로 이 72mm 부분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기본 모형이 작성이 됩니다. 자, 등각투상도와 같은 모양, 같은 위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뷰 큐브에서 오른쪽 뒤쪽에 있는 모서리 꼭지점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배치가 되므로 모서리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의 맞춤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도면에서 이 뒤쪽에 있는 구멍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구멍 부분은 치수가 2-파이11 드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mm 지름으로 드릴이 되어 있는데 깊이는 왼쪽부터 34mm까지만큼 되어 있고 끝은 각도 처리되어 있습니다.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도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원을 스케치해서 돌출로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구멍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시가 붙어 있으므로 이 위쪽에 있는 구멍도 파이 11mm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뷰 큐브를 뒤쪽으로 회전시켜주고 모서리를 클릭해서 회전시켜주고 뒷부분을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원점이 바로 투영되므로 점을 스케치해서 점을 선택하고 가운데 부분에 점을 스케치해 줍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점이 스케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3D 모형에서 구멍을 선택해 줍니다. 자, 드릴 홈뷰로 살짝 보겠습니다. 자, 드릴로 되어 있으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선택되면 아마 이 종료값이 전체 관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관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체를 모두 관통하는 그런 그림이므로 반드시 작업은 드릴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단순 구멍 형태로 두고 종료값을 거리로 변경해 줍니다. 자, 변경해 주고 나면 자, 위쪽 들어가는 깊이가 도면에서 왼쪽부터 34mm이므로 이 거리를 34로 바꾸어주고 그 다음 아래쪽 있는 부분이 바로 지름입니다. 그래서 지름 11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드릴점을 보면 자, 플랫이 있고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도 처리되어 있으므로 각도 118도로 두고 그대로 이제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쪽을 돌려보면 구멍이 작업된 것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구멍을 선택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에서 어떤 그 곡면에 접하거나 뭐 이런 평면을 만들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평면보다는 바로 XZ 평면에서 모형으로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을 회전으로 깎아보는 과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형 탭에서 XYZ 평면, XZ 평면, XY 평면을 선택해 보면 우리가 바로 XZ 평면이 바로 이 우리가 만든 부품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중간 평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XZ 평면을 모형에서 클릭해주고 화면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임시로 사라지게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바로 함수키 F7번으로 그래픽 슬라이스 키입니다. 그래서 F7을 클릭해 보면 자, 우리가 뒤쪽 구멍도 절반이 이런 형태로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윗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이 우리 플랫으로 각도 처리된 이 점에서부터 11mm 거리로 위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상 투영을 위쪽 선과 아래쪽 선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이쪽에서부터 바깥쪽을 지나가는데 회전시켜야 되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야 되는데 지름이 11mm이므로 반지름으로 환산하면 가로거리가 5.5mm가 됩니다. 일단 엔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거리는 치수 아래쪽에서부터 뭐 대략 임의로 바깥쪽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15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3D 모형 회전으로 가겠습니다. 홈뷰 상태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3D 모형의 회전을 선택해 줍니다. 자, 프로파일이 저절로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 축은 바로 우리 안쪽 부분, 이 오른쪽 부분이 바로 회전축이 되겠습니다. 도면처럼 작업을 하려면 5.5mm 크기의 오른쪽이 회전축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 차집합 처리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구멍이 작성된 것이 보입니다. 자, 이제 앞쪽 부분입니다. 자, 앞쪽 부분에 도면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면 우리 우측면도에서 우리 여기 보이는 등각투상도에 보이는 이 부분의 원입니다. 이 부분의 원이 파이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원에서부터 우리가 위쪽 부분, 바로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면도에서 파이 18이라고 했으므로 파이 14를 빼보면 4m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원에서부터 위쪽이 2mm, 이 아래쪽 원에서 아래쪽 파이 14원 아래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2mm 거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못깎기 2mm로 작업을 하면 이 점에서부터 이 왼쪽 정면도 있는 이 점에서부터 반대쪽도 수평거리도 2mm만큼 못깎기 처리되므로 도면과 상이하게 됩니다. 도면을 보면 우리 정면도 부분을 보면 치수가 아래쪽에 11mm 거리가 보이고 위쪽이 12mm 거리가 보이는데 시작되는 위치가 왼쪽을 봤을 때 12mm는 끝까지 거리가 되고 11mm 거리는 우리가 여기 못깎기 한 이 위쪽에 있는 요 거리까지가 11mm가 되므로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그 모서리 못깎기 처리된 그 부분까지 거리가 1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입체도를 보면 입체도에서 이 원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수직으로는 2mm, 수평으로는 1mm로 거리가 다른 못깎기가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아마 못깎기에는 거리를 다르게 하는 못깎기가 메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거리를 스케치로 선을 작성한 다음 회전 처리해서 깎아내야 됩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간을 지나가는 평면, XZ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7번을 클릭하여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케치할 때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잘 주의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상을 투영하고 수직선과 위쪽 선을 투영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원을 그린 다음 치수를 위에서부터 이쪽에서부터 2mm를 주고 그 다음에 치수
세로에서부터 이 거리를 1mm로 주고, 그런 다음에 접선 구속으로 접선시켜 보면 우리가 원이 구속이 돼 버려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모양으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는 방법을 천천히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원을 이 수평선에 걸치도록 그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윗부분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걸치게 원을 스케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 원을 접선으로 이 앞쪽 부분에 접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위쪽 부분은 위쪽 수평선과 이 원은 경계가 되어서 잘려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직선 부분에 원을 접선시켜 줍니다. 그래서 접선 구속 조건으로 원을 선택하고 앞쪽 부분에 일단 접선시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르기를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위쪽에서부터 치수를 이용해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 치수, 이 거리가 아까 2mm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수평 거리를 바로 1mm를 입력해버리면 아까처럼 구속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이쪽은 2mm를 줘도 되지만 먼저 자르기를 해서 위쪽 부분을 반드시 먼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도 잘라서 이 호 부분만 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을 그릴 때 반드시 자르기 해야 되므로 걸쳐지게 원을 작성해주고, 뭐 수직거리를 먼저 줘도 관계없습니다. 이 거리는 2mm를 줘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으로 원을 붙여줍니다. 자, 붙였을 때 반드시 이 원이 바깥 부분으로 나가도록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원을 클릭해서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늘려서 더 크게 바깥 부분을 나가도록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르기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간 부분을 자르기 하고 그 다음 안쪽 부분도 자르기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치수를 이용해서 1mm 거리를 호의 끝점에 맞추어서 1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홈뷰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스케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축을 잡아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3D 모형에서 회전을 선택해 봅니다. 자, 회전을 선택하면 우리가 스케치한 영역이 형상 투영되어 있고 닫혀 있으므로 이 앞쪽 부분이 바로 영역이 선택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축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축은 우리가 가운데 이 부분을 지나가는 축으로 회전시키면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축을 좌표계 아래쪽에 있는 좌표계와 맞춰보면 바로 이 X축이 가운데 지나가는 X축이 가운데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을 선택하는 방법은 도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형 탭에 있는 원점에 X, Y, YZ 평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축을 X축, Y축, Z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X축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부분이므로 바로 X축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깎아내야 되므로 차집합을 선택해 주고 확인을 클릭해 주면 도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쪽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앞쪽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이 머리 부분이 어떤 기계 다른 부품에 결합되어야 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치수가 파이 18, G6으로 기계 기호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앞쪽에서부터
12mm 위치까지 깎여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 앞쪽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잘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투영돼서 보여집니다. 앞쪽에서 보면 지금 확대된 부분이 살짝 우리가 커지는 이 부분이 아까 둥글게 깎은 부분이 우리가 경사지게 올라가므로 조금 더 크고 이 부분 선이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 왼쪽에서 보면 이 높이로 쭉 가다가 이 부분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상 투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 면을 선택했을 때 형상 투영해야 되는 선이 바로 이 부분이 형상 투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보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투영한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사각형 아래에 보면 세 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점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자, 우리 우측면도에 보면 사각 15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대충 가운데 위치쯤에 와서 중심점을 세로로 클릭해주고 45도 각도로 대략 잡겠습니다. 그리고 1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친 다음 아래쪽으로 다시 15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수직선의 세로점을 지금 아마 이게 90도 회전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이 수평으로 가고 수직이 수평으로 가고 수평이 또 수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도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구속 선택하고 이 점과 이 점이 수직, 그리고 이 점과 아래쪽 점이 수직, 그리고 수평, 이 점과 수평, 그리고 이 점과 이 점도 수평으로 잡아주면 구속이 완료됩니다. 자, 뷰 큐브를 등각 상태로 다시 돌려보면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 선이 스케치된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 위쪽 부분을 자르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자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이 다 깨어지는데 깨어지더라도 우리가 치수를 이용해서 원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또 원점과 선 사이의 거리, 자, 거리가 달라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르기 하기 전에 자, 15mm 치수를 먼저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15mm 치수 때문에 선이 당겨지므로 다 치수를 지우고 자르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의 위치들은 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원점과 이 수직거리 또는 원점과 잘린 경계선 쪽으로 치수를 입력해 보면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도
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원점과 잘린 점 위치까지 치수를 주면 모두 같은 거리로 치수가 나오는 것이 보여지므로 우리가 작업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르기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홈뷰로 살짝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에 돌출로 갑니다. 자, 이제 프로파일은 바로 우리가 자르기에서 경계 지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부터 모두 선택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경계 삼은 이 부분, 그리고 경계로 잡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정면도에서 보면 이 깎이는 부분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12mm까지 깎이기 때문에 차집합으로 변경해주고 거리는 12mm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 앞쪽에서부터 12mm 위치까지 깎여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보면 정면도의 뒤쪽에 R3이라는 치수가 되어 있고 바로 목깎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모서리가 3mm로 목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에서 목깎이를 선택해주고 거리르 반지름을 3으로 변경해주고 목깎이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홈뷰를 눌러보면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면이 등각투상도와 동일한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품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비번호 26번 부품이므로 26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 26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품이 굉장히 도면 해석이 주의할 부분이 많으므로 유의해서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